안녕하세요. 개발자를 위한 오픈시프트 시작하기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랩은 총 6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랩의 목표는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픈시프트의 웹 콘솔에 대해서 알아보고 OC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배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시프트 CLI는 OC 명령어를 통해 전체 오픈시프트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에 익숙하시다면 OC 명령어 사용법은 쿠버네티스 명령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쉽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오픈시프트 CLI에 집중하진 않지만 다른 과정에서도 CLI를 사용한 사용 방법을 많이 또 깊게 다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CLI를 통한 오픈시프트 로그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어진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바로 오픈시프트 콘솔에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되었는데요. 다음으로는 OC whoami 명령어를 통해 어떠한 계정으로 로그인 되었는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픈시프트 웹 콘솔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오픈시프트 웹 콘솔로 이동을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모두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하면 오픈시프트 웹 콘솔의 관리자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픈시프트 웹 콘솔에는 관리자 화면과 개발자 화면 이렇게 두 가지 화면이 존재합니다. 관리자 화면은 오퍼레이터와 워크로드, 네트워킹, 스토리지 등 관리자 측면에서 필요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화면은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를 시각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는 토폴로지 뷰와 관찰 및 검색, 빌드와 헬름 차트 등 개발에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발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시프트는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하고 배포하기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그룹화합니다. 이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자 혹은 각 팀에 대한 권한 제어 및 할당량까지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탭에서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My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에는 프로젝트 이름은 필수 사항이지만 다른 표시 이름과 설명은 선택 사항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했으니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정에서는 도커 이미지를 배포를 해볼 건데요. 팍스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겠습니다. 이 팍스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세계의 주요 국립공원 위치를 보여주는 인터랙티브한 지도를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먼저 이 애플리케이션의 프론트엔드 컴포넌트를 배포해 볼 건데요. 오픈시프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하는 겁니다. 오픈시프트 웹 콘솔을 이용해 이전에 생성한 마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이 마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로 전환을 해서 추가 혹은 토폴로지 뷰에서도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메뉴가 나올 건데요. 이 추가 메뉴로 들어와서 오픈시프트 상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탈로그로부터의 배포, 깃에서 가져오기, 컨테이너 이미지 배포, 혹은 야물이나 자르 파일을 통한 배포 등의 메뉴가 있는데요. 컨테이너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배포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필요한 이미지 파일이 있는 도커 레지스트리 주소를 입력하면 여기서 주소를 가져와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 중이라고 뜨면서 이미지 밸리데이션이 시작되고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애플리케이션의 이름과 이 관련 리소스 이름을 정의하는 필드란이 입력이 됩니다. 이 이름은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 생성된 다양한 구성 요소에 사용되니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경로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의 경로 만들기라는 체크박스를 해제하게 되면 공개 URL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경로 만들기를 체크를 해주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 라우트에 대해서는 이후 세션에서 더 자세히 알게 되시게 됩니다. 컨테이너를 배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토폴로지 뷰로 이동이 되는데요. 방금 배포하진 애플리케이션의 토폴로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팍스맵 카타코다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원형의 로고를 통해서 토폴로지가 생성이 되고요. 지금은 이 주변에 연한 파란색으로 프로그레스 바가 떠 있는데요. 배포가 완료되면 지금처럼 이런 진한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배포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의 파드의 개수를 늘려보도록 하는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토폴로지 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해서 사이드 뷰를 여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부 정보 탭을 선택해서 이 위쪽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파드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플리카 수가 증가했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실행되고 있는 파드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두 개의 파드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플랫폼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아주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오픈시프트에서는 디플로이먼트가 요청한 수의 파드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상태가 요구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픈시프트는 이 상태를 수정하도록 작동하는데요. 이 과정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두 개의 파드 중에 하나를 실수로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탭에서 파드의 이름을 아무거나 클릭해서 열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서 파드 삭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프로젝트 마이 프로젝트에서 이 파드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 메뉴가 나오는데요. 삭제를 클릭하면 파드의 목록 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파드가 삭제되지 않고 다시 두 개의 파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오픈시프트가 계속해서 요청된 파드의 개수를 유지하고자 하는 오토힐링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하나의 파드로 스케일 다운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토폴로지 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서 세부 정보에서 파드의 개수를 하나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파드가 하나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TTP 요청 라우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는 오픈시프트 환경 내에서 내부 추상화 및 로드 밸런싱을 제공하지만 오픈시프트의 외부 클라이언트가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픈시프트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오픈시프트 라우팅을 통하는 것입니다. 기본 오픈시프트 라우터 HA 프록시는 들어오는 요청에 HTTP 헤더를 사용해 연결을 프록시할 위치를 결정합니다. 선택적으로 경로에 대한 TLS와 같은 보안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의 경로까지 곧바로 생성할 수 있는데요. 만약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경로 생성을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동으로 경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오픈시프트 웹 콘솔에서 관리자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네트워킹의 경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마이 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경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름에 팍스맵 카타코다를 라우트 이름에 입력을 하고 서비스 이름에도 동일하게 팍스맵 카타코다라는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다른 옵션들은 그대로 둔 후에 대상 포트는 8080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라우트가 생성이 됩니다. 라우트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개발자 화면에서도 역시나 이 라우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화면에서는 토폴로지 뷰로 이동을 하셨을 때 경로가 있다면 이 URL 열기라는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여 곧바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스 코드로부터의 빌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팍스맵 애플리케이션의 백엔드 서비스를 배포합니다. 이 백엔드 서비스는 REST API를 통해 전 세계의 주요 국립공원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소스 코드로 배포하는 방법은 Git 레포지토리에 있는 소스 코드를 곧바로 가져와 배포하는 방식인데요. 소스2 이미지라고 하는 S2I 도구를 사용합니다. S2I는 재생성 가능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하기 위한 도구로 소스 코드를 컨테이너 이미지에 주입하고 빌더 이미지와 빌드된 소스 코드를 통합하는 새로운 컨테이너 이미지를 조합해서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번 섹션에서 배포할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은 내셔널팍스 카타코다라는 이름의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으로 REST API를 통해 전 세계의 주요 국립공원의 지도 좌표를 제이슨으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앞서 배포한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를 지도로 보여주는 것이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오픈시프트 웹 콘솔에서 개발자 화면의 이 플러스 추가 메뉴에서 카탈로그로부터의 배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검색해서 파이썬 빌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가 있는 Git 레포지토리 URL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딱 URL을 갖고 와서 입력을 하면 아까 다른 실습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로 배포할 때와 마찬가지로 밸리데이션 작업이 이루어지고 애플리케이션의 이름과 이 리소스 이름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토폴로지 뷰로 이동되는데요. 이 토폴로지 뷰에서 내셔널팍스 카타코다의 원형 로고를 선택하고 리소스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빌드 세션을 봤을 때 빌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S2I가 동작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과정인데요. 로그 보기 메뉴를 선택해서 로그를 보면 파이썬용 S2I 빌더 이미지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파이썬 패키지를 다운로드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토폴로지 뷰로 돌아갔을 때 애플리케이션의 이 로고 좌측 하단에 초록색 빌드 컴플릿이라는 마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원형 로고의 가장자리 프로그레스 바가 연한 파란색에서 진한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의 배포까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팍스맵 애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면 지도상의 국립공원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으로 오픈시프트 상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모든 실습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